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요한 지표는 사실 주식이 아니고 중국의 4년 동안 빠진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사실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세는 지금 기술주 랠리의 어떤 훼손이나 추세 전환을 확 시켜버리는 쪽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비교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딥시크 이슈가 내부에 불씨를 던진 게 큰 거죠. 미국 쪽만이 계속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시기보다 일부 신흥국으로 외국인이 돌아오거나 혹은 미국이 독점한 이익이 조금 균열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베팅하신다면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는 좀 일단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는 좀 그래도 힘내서 웃으면서 좀 다닐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여전히 고객들이 중국에 대해서 네. 우려가 있으시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회복을 하다 보니까 네. 지점이라든지 또 기관에 가서 좀 많이 이제 중국 관련된 의견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일 때도 중국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팀장님을 자꾸 뵙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항상 팀장님께서 처음에 네네. 사과부터 하고 네. 시작할 때가 많았는데 많이 드려야죠. 예. 요즘에는 좋았잖아요. 시장이 일단 최근 한 달 동안은 홍콩의 기술주라든지 예. 중국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도 그렇고 조금 회복을 해서 오늘 또 방송 나오자마자 또 귀신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나 이제 앞으로 전인대 이후에 장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고 그럼 그렇지 할 텐데 네. 오늘 그 하락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시장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들이 예전 최악일 때보다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듣게 되는데 특히나 홍콩 기술주들 그러니까 ETF도 그 항생 테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실제로 2월 중에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증시 상승에 대한 배경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가까운 장표를 좀 띄워놓고 중국판 M7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이제 한 10개 종목 정도 중국에서 이제 중국판 M7을 불리는 종목과 M7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는 조금 흐름 자체가 한 달 정도 중국 기술주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포함한 종목들이 아시는 샤오미나 BYD나 CATL, SMIC,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전망을 드리려면 장세에 대한 성격을 조금 평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딥시크 이슈 이후로 중국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어떤 스타일은 결국에 민영 기업이나 산업 사이클이 주도하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본토 자금이 홍콩에 가서 사는 자금이 대체로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거 역대 중국의 강세장이 잠깐씩 있었는데요. 아주 세게 뿜을 때도 있었고 굉장히 오래 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역대 강세장의 패턴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경기 부양이나 펀더멘탈보다는 이렇게 민영 기업이나 시장이 주도해서 기술 랠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따가 이제 뒤에 조정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장세가 어떻게 올랐는지 알아야 이제 그게 훼손이 되면 이제 조정이 받는 거니까요. 일단 저희가 촉발은 민영 기업이나 기술 딥시크 이슈가 촉발을 했고 미국과의 M7 관련해서 저희가 격차를 줄이는 랠리라고 말씀드리지만 기반이 됐던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작년을 기점으로 한 4년 정도의 장기 할인이 좀 끝나는 기반 하에서 저희가 시장이 좀 오른 것 같고요. 3가지 정도 할인 요인이 조금 축소되거나 제거가 됐는데 첫 번째는 부양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면 올해 중국 정부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중국이 계속 일관되게 보내는 메시지는 주식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 중국은 예금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냥 파킹돼 있었고 그 돈이 나오지 않은 유동성 함정이었는데요. 결국에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주식을 가지고 물가, 소비, 경기에 대한 분위기 또 기업들의 심리를 바꾸겠다는 심리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바치기 위해서 수급적으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런 기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할인이 좀 해소된 게 있습니다. 중국 내수주를 저희가 바라볼 때 중국의 그 극단적인 소비 침체나 안 좋은 상황들은 결국에 부동산이 좌지우지했었는데 드디어 부동산이 저도 이 방송 나와서 계속 예측을 드리고 평가를 드렸지만 4년 만에 일단 바닥 확인 자체는 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할인 요인 해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기업들의 좀 가성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국의 그 장기 하락 원인 중에 기업들의 ROE가 한 3년 반 동안 훼손이 됐었는데 최근에 대형 기업들의 ROE가 바닥 확인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는 사실 1등 기업이든 10등 기업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마진율이 훼손이 됐었는데 최근에 어떤 섹터든 간에 1등 기업들의 이제 마진율이 개선될 조짐을 일부 보이는 가운데 이제 이 세 가지 정도의 할인 요인이 이제 조금 해소된 상태에서 올해 1, 2월에 이 민영 기업들이 주도하는 어떤 뭐 AI나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보려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장기 할인 요인들이 해소가 됐었는데 혹시라도 다시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민영 기업들이 주도한 어떤 기술주 랠리가 결국에 기업들이 이 부분을 또 훼손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최근 한 달 동안 뭐 중국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민영 기업 저 자담회라든지 뭐 알리바바 마윈의 복귀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투자 따라잡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과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투자할 거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실적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이던스에서 뭐 예를 들면 3월 19일에 실적을 발표한 텐센트가 투자에 대한 계획을 뭐 그다지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 등등의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일단은 지금은 더 많아 보여서 제가 약간 찝찝하게 느끼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네네네. 준비하신 내용 토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바닥 확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물컵에 물이 반이나 차네 반밖에 없네.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겨우 바닥 확인한 것뿐이야라고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바닥 확인했잖아인 것 같은데 이 맥락으로 이제 겨우 바닥 확인한 정도고 소비 심리는 여전히 바닥권이고 여기도 물론 이것도 좋게 본다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가도 이번에 나온 PPI 보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라는 갸우뚱함이 좀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희가 좀 차트 하나를 좀 좀 띄워주시면요. 그 중국의 최근에 이제 그 디벨로퍼들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땅값이 좀 오르는 거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100대 도시의 토지 경매 프리미엄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택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디벨로퍼들이 한숨을 좀 놓고 물론 이제 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생존한 기업들이 이제 땅을 사기 시작했다는 지표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중국 부동산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계층은 가계보다는 디벨로퍼고 이제 헝다그룹 같은 이제 디벨로퍼들이 4년 동안의 끔찍한 조정 이후에 건설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가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진짜 바닥 확인을 할 거로 봤는데 사실은 작년 3분기까지도 떨어졌고요. 4분기부터 현재 한 최근 6개월 동안은 거래나 가격은 확실히 바닥 확인은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도시 기준이고 최근에 이렇게 땅값이 오른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제일 취약하다고 봤었던 즉 할인의 요인 중에 제일 컸던 건설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용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중국이 부동산이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오르고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요. 4년 동안 가계가 중산층이 사실상 벼락거지가 됐었고 이쪽에 어떤 그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하실까지 갔는데 최근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내수 관련해서 올해 내년은 회복으로 좀 볼 수 있고 역자산 효과가 좀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주식이나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번 전인대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민간 자금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이 마중물로 주식과 주택 가격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라서 주택 가격은 많이 못 오를 거고요. 다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큰 거고 주식을 드라이버로 삼고 견인차로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겠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는 중국의 물가 같은 지표들은 사실은 괜찮고요. 지금은 어차피 낮은 거고 네. 주식이 올해 1분기에 이제 좀 오르면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돈이 다시 나오고 통화량이나 대출이 돌고 하반기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오른다면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벤트 얘기도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모멘텀을 뭐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양회 및 전인데 네. 총평 아니면 좀 이거 인상 깊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중국 정부가 올해는 민간에게 조금 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 9월, 10월에 중국이 재정을 되게 세게 쓰겠다고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네. 연말까지 좀 기대를 했다가 다시 이게 좀 1, 2월에 소강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제 재정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확실히 작년보다는 재정 적자율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재정을 세게 쓰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1, 2월에 어떤 그 딥시크 이슈나 민간 기업들 좌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밀고 왔었던 기술이나 테크 제조업 고도화가 나름 일부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오는 이제 어떤 자신감들을 이제 더 규제 완화를 부양으로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1순위는 소비 촉진과 내수를 걸었고 분명히 부양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민간 자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갖고 제가 이제 숟가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재정의 역할은 분명히 작년보다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관세나 미국을 변수로 생각하면 더 셌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적절하게 늘리면서 이제 민간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다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뭐 아시는 테크나 AI 플러스나 또 주택과 주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업무 보고에 처음으로 넣었다는 부분도 결국에 잘 되면 민관이 합동으로 돌지 않았던 돈들이 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올해도 하반기에 가서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돈들이 돌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정말 진실된 흐름,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정말 파악하실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사실 주식이 아니고 중국의 4년 동안 빠진 장기금리입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장기금리가 사실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인대 할 때 항상 장기금리를 보는데 중국의 뭐 국채 10년물 금리나 30년물 금리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지만 장기금리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재정정책도 시장이 아직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징표로 보고 있고 민간의 어떤 그 투자 심리 개선을 좀 노리면서 그 부분에 좀 그 어떤 그 좀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전인대 좀 느낌을 이제 총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뭐 신뢰라고 할까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무식한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뿌리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무식한 질문입니다. 불신을 해야 됩니다. 네네. 민영 기업에 대한 활성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에서도 우리가 봤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이벤트들을 통해서 마인드 복귀를 했는데 혹시나 예전 알리바바처럼 숟가락을 얻는 게 관리로 잘못 가지 않을까? 민영 기업은 그냥 민영 기업대로 놔두고 재정 어떤 지원 정도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희한한 좀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규제 완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현재는 규제 완화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뿌리 깊은 불신, 특히 뭐 지금 국내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으로 특히나 중국이 대항마가 못 되고 실망을 드렸던 것들이 뭐 켜켜이 쌓여 있지만 뭐 제일 큰 거는 아시는 뭐 그런 플랫폼이나 핀테크에 대한 뭐 무식한 규제들, 과격한 행보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장표를 좀 띄워주시면 아시는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민영기업 좌담회라는 게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 홍콩 기술주 랠리 뭐 지금 중국판 M7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여기 참석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게 사실이고 중국이 가고자 하는 걸 좀 보여주는데요. 시주석도 결국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최근 4, 5년 동안 탈부동산 정책과 제조업 고도화를 병행했고 사실 부각된 거는 탈부동산이라서 이 부동산을 이제 어떤 버블을 꺼트리는 과정에서 수요 침체나 제로 코로나 같은 이상한 행보들이 겹쳐지면서 수요가 부진했지만 이제 공급단에서 혹은 기술단이나 생산단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했고 투입을 했는데 사실 자신감이 좀 없었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의 총수들을 불려다 놓고 이런 이제 어떤 기술, 엔지니어, 뭐 혹은 메케닉 이런 쪽에 대한 강조를 한 거는 하니까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제는 성과를 좀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행보 자체가 사실 몇 년 동안은 일관됐거든요. 예. 투입에 대한 부분, 네. 뭐 이공계열 선호, 기술이나 R&D에 대한 투입 이런 거니까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이 어떤 강조를 더 한 거기 때문에 4, 5년 전에 있었던 이슈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을 걸로 단언드리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애널리스트의 낙관일 뿐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확률은 낮아진 것 같고요. 올해 내년에 민영 기업이 좀 주도해서 그들의 캐펙스나 투자 또 캐시플로우가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순응해 주길 바라는 것 같고 시장이 기술주 랠리로 답하는 이유 특히나 오늘도 그렇지만 본토의 자금이 홍콩으로 정말 미친 듯이 내려가서 지금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 민영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이제는 좀 신뢰감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좀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중국에서는 첨단 산업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 실제로 그러면 테크와 AI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그러면 저 이것도 여쭤볼게요. 중국 그리고 홍콩 AI나 뭐 테크주들이 오른 이유가 그리고 이쪽으로 돈을 몰리는 이유가 자체 기술력과 자체에 대한 미래가 밝아서인지 아니면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사수혜처럼 가는 것인지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실제로 여기가 진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비율이나 성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조금 차트 보면서 이것도 역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미친 듯이 내려가서 홍콩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본토 자금인데요. 이 차트 보시는 거는 왼쪽은 저희가 사우스바운드로 부르는 강구퉁입니다. 강구퉁 뭐냐면 본토 자금이 홍콩에 가서 매매하는 걸 의미하고요. 왼쪽에 작은 분할 차트는 강구퉁의 순매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 홍콩 증시에서 지금 거래되는 거래의 한 48%, 50%가 본토에서 내려온 자금이 매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최근 한 3개월을 잘라서 보면 본토 자금이 사실은 첫 번째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의 어떤 거의 70%의 기여는 이제 본토 자금이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밖에서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밖에서 생긴 어떤 딥시크 이슈가 내부에 불씨를 던진 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중국 탐방을 가보면 주식도 처참하고 수급도 참 안 좋고 AI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나 이쪽 M7이 독점하는 미국의 어떤 하드웨어 측면의 어떤 랠리나 AI 랠리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한편에서 저희가 중국 AI에 대해서 평가해 봐라라고 물어보면 AI 응용,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적으로 내수 베이스로 정부 주도하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인원이나 리소스 투입은 굉장히 많아서 혹시 차후에 이제 중국의 주도주가 나온다면 AI 응용 쪽은 조금 자신 있는 얘기를 저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밖에서 인정받은 걸 안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 마침 중국도 부각이 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저평가된 기술주를 이제 나름대로 사는 것들은 앞으로의 이제 투자 확대 분위기라든지 또 저력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쫓아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감히 뭐 M7을 뭐 어떤 그 중국이 대체하거나 중국이 그 투자를 압도할 만한 실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향후 응용 분야나 혹은 이제 물리 AI 쪽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규제 완화해주고 그래서 밀어붙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증가율 측면에서 투자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좀 씨앗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 캐펙스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제일 흥분한 이유도 결국에 민영 기업들 자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향후의 어떤 한 2, 3년의 그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베팅과 땡겨오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미국 쪽에 대한 요인은 저는 제한적인 것 같고요. 중국 자체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이 컸고 최근 한 2, 3주는 이제 거의 보지 않았던 이제 외국인의 액티브 베팅도 일부 좀 들어오면서 조금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행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자금에 대한 출처를 보여주시니까 지금의 느낌들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도 어떤 기대감에 따른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이제 미국과의 관세 이슈거든요.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장세 성격을 예. 좀 평가를 드린 이유가 장기 할인 요인이 해소가 된 기반 하에서 민영 기업이 터뜨렸다. 그러니까 저는 관세나 네. 전인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에는 어떤 위아래로 다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위로도 뭐 굉장한 요인이 아니고 아래로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도 뭐 불과 연초까지 중국 주식을 추천은 드렸지만 네. 어떤 특정 이런 기업들이 계기가 돼서 또 민영기업 자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캐펙스 얘기가 터뜨릴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세는 저희가 리스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주 랠리의 어떤 훼손이나 추세 전환을 확 시켜버리는 쪽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그냥 재정으로 좀 일부 완충을 하고 이게 앞으로의 논쟁거리가 될 뿐이지 실제 펀더멘탈 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술주에는 저는 일단 비교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무조건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텐센트의 실적이나 어떤 규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 2기에서 관세율보다는 예.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반도체 규제나 장비 규제나 특정 어떤 AI 밸류 체인이 시작부터 아예 그냥 소멸되거나 혹은 굉장히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규제가 나오는지 여부가 훨씬 더 미국 쪽에서 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미국 제재나 관세를 보고 있지만 관세는 분명히 올해 1% 이상의 성장률을 훼손하는 요인은 되는데, 올해 저희가 중국 전인대 어떤 성장률 목표가 높아서 혹은 올해 성장률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술주 랠리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영 기업이 꼬리를 내리거나 이 규제가 혹시 중국 쪽 정부에서 나오거나 혹은 관세보다는 미국 쪽에서 기술 쪽의 어떤 치명적인 아예 반도체 장비를 ASML 거를 아예 유지보수 못하게 막는다든지 저사양치까지 싹 다 막는 정책이 단기간 내에 나올 조짐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장세의 성격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관세는 제가 차후에 또 불러주실 때 나와서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지금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려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를 여쭤봤는데 생각지 못한 얘기가 나와서 중국 기술주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는데, 저 듣다 보니까 저는 계속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어떤 질문 드려야지 계속 그 고민만 하거든요. 네네. 기술주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기술, AI 관련된 반도체 칩, 자금률, 이게 높아져야 결국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거는 자금률이 어떻게 높습니까? 어때요?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실 개별 기업들조차도 확실히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저사양 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율이 나오고 특히 아시는 SMIC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정하는 뉴스들이나 칼럼들만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도 단적으로 제가 종목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면 치명적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덜란드 기업이나 이쪽에서의 장비 문제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린 저사양 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온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조달을 좀 하고 있어서 과연 7년 전만큼의 제재나 이런 쪽처럼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미국 쪽 입장도 되게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올해 중국이 투자하겠다는 계획들이 과연 이제 원활하게 투자를 진짜로 하는지, 그러니까 시 주석이 저렇게 불러서 민영기업 자담회 한 다음에 실제로 민영기업들은 하는 척만 하다가 들어가서는 별로 수지 타산도 안 맞고 그냥 모델 쪽 추론 쪽만 할 거고 캐펙스는 소극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빅테크 쪽 테크 기업들하고 지금 중국의 소위 그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주요 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차이는 9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갭을 얼마나 메우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홍콩 쪽의 항생테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캐펙스 투자 확대를 좀 땡겨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비율이 한 12%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20%, 25% 지금 장표를 잠깐 동시에 띄워주시면 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비율로 보면은 중국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 기준 한 300억, 400억 달러 캐펙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미국 따라잡기를 좀 더 가열차게 한다. 그래서 이게 20에서 한 25, 30%로 가면 연평균 900에서 한 1,400억 달러 정도씩
투자가 되니까 시장은 당연히 뭐 마진이나 순이익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결국 이 AI 기업들은 결국에 투자 쪽에 대한 어떤 성장률 이런 것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별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4월까지 실적이 나오고 또 내년 올해까지 가이던스 얘기를 할 때 크게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텐센트가 제일 가까워서 자꾸 예를 제가 드리는데 3월 19일에 텐센트가 별 얘기가 없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저는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정은 올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밸류나 수급 측면에서의 어떤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고 쳐도 단기에 지금 중국의 항생테크 거래 대금이 홍콩의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테크에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에 조정은 오는데 그 빌미가 관세라면 치명적이지 않지만 개별 기업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소극적이라면 조정폭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팁도 얘기를 해주신 김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면 중국 증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학개미 많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하긴 했었고 지난달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린 ETF 중에 하나가 항생테크 ETF였을 만큼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또 그만큼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도 되게 핑계지만 지금 항생테크 같은 경우를 뭐 그냥 단순히 PER이라든지 미국과의 갭 매우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펀드가 액티브 펀드들이 지금 거의 중국물을 뭐 2.2%밖에 안 가지고 있고 57%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걸 가지고 계산한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가 수급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조정이 있을 때 이게 끝난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뭐 원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섣불리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불균형한 어떤 좀 쏠림에 대해서 일부 조금씩 중국물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계속 반응이 좀 없었던 게 결국에 순환매가 작용해야지 오르는 중국의 CSI 300. 그래서 제가 여기 장표를 좀 갖고 왔는데 종목들 중국의 이제 대표 기술주 10개 정도 제가 지금 장표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종목을 뭐 개별적으로 중국을 하시는 건 공격적이라서 그냥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CSI 300 지수를 방어적으로 무난하게 그리고 지금부터도 사셔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올해 연간으로 CSI 300은 이제 테크뿐만이 아니고 소비주나 이런 순환매를 좀 노릴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 더해서 여기 보시는 기술주 10선 중에서 좀 좋아하시는 종목을 홍콩이나 이제 달러 표시한 미국 상장에서 한두 개씩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혹시 좀 더 공격적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이번 3, 4월의 조정이 저는 올해 연간으로 중국 기술주 테크 랠리가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중국의 이제 항생테크 3분의 1 그리고 본토의 반도체 중심인 스타 50 같은 인덱스 3분의 1 혹은 기타 이제 창업한이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 같은 또 일부 친환경 지수를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바스켓으로 좀 ETF로 보시는 전략도 좀 공격적인 전략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미국 쪽만이 계속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시기보다 어차피 다극화된 세상에서 균열이 좀 생겨서 일부 신흥국으로 외국인이 돌아오거나 혹은 미국이 독점한 이익이 일부 이제 조금 균열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 지원 하에 물리 AI나 밸류 체인이 나름대로 좋은데 이 수혜나 투자를 이 특정 이 10개 정도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혹시 베팅하신다면 일부 포지션을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가져가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상반기에 중국의 소비주 테마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엔 친환경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 중국물들을 좀 계속 조정 시에 가져가신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팀장님 모시고 이 질문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국내에 있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에 뭐 국내는 중국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좋았고요. 사실은 도움이 뭐 중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가 중국이 이제 소비가 조금씩 조짐을 보인 다음에 실제 지표는 하반기에 개선이 예상이 돼서 국내 시클리컬이든 중국 소비주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적에는 하반기에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중한 낙관으로 좀 보시면서, 왜냐면 중국이 지금 돈이 돌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장기 바닥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표들이 확인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뭐 오늘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한알령이라든지 또 한중 관계 기반한 것들은 어차피 바닥인 상황에서 중국이 각 지방 정부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제 한국 컨텐츠 이런 걸 수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범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도 관심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